그래서 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검사가 결국에는 눈 자체에 대한 검사도 있겠지만 눈을 통해서 신경 관련된 검사도 하는 거 다들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것들이 시신경에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시신경에 대해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경로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뇌나 신경에 문제가 있는지를 눈 검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거고요. 대표적인 검사들을 한번 짚고 가봅시다. 메나스 리스폰스라는 게 있고요. 나즐 리플렉스, 그리고 메이즈 테스트, 트래킹 리스폰스, 그리고 퓨필러리 라이트 리플렉스라고 해서 PLR 테스트라는 게 있고요. 이런 등등의 검사들이 있는데 각각의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메나스 리스폰스라는 거는요, 시각신경이 작동을 하는 그런 기전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일단 그럼 시각신경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시각신경 모양을 보면은 이런 모양,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요. 보면은 여기 눈이 있잖아요. 눈에서 옵틱 디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그림은 안과 교재에서 온 교재 그 그림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시각신경이고요. 3번은 옵틱 트랙이라고 하는 신경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 연접되어 있는 2번이 옵틱 키아즘이라고 해서 시각 교차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왼쪽 눈이랑 오른쪽 눈이 X자로 갈라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6번 시각 중추입니다. 근데 사실 이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대뇌에 있는 시각 중추까지 가야지 눈을 실제로 보는 그런 기전을 갖게 되는 건데, 그 전에 이렇게 살짝 빠져서 우리가 반사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의식하지 않더라도 뇌에서 의식하지 않아도 대뇌 의식 과정 없이도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리플렉스는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경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검사를 한다는 거 인지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지하는 거, 그러니까 감각, 눈에서 뇌로 가는 거는 2번 신경, 뇌에서 눈으로 가는 거는 여러 개의 신경이 있습니다. 3번, 4번, 5번, 7번 이런 신경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그 테스트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메나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2번 신경이랑 7번 신경을 감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이랑 7번의 작용 과정에서는 결국에 7번이라는 거는 의식적인 우리의 의지로 움직이는 그런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는 그런 신경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대뇌가 살아있는 경우에 쓸 수 있는 테스트겠죠. 메나스 리스폰스라는 건 그러니까 대뇌 관여가 있는 거예요. 리스폰스는 대뇌 관여가 있는 거, 리플렉스는 대뇌 관여가 없는 거. 의식이 없는 게 없어도 일어날 수 있는 게 리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우리 의학 드라마 보면은 눈에다가 손전등 비추고 이러면서 검사하잖아요. 환자가 뇌를 다쳐서 오면. 그게 리플렉스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메나스 리스폰스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뇌 반응을 이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에다가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갑자기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왕 이렇게 하면은 걔가 이렇게 쫄아가지고 눈을 감는지 안 감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하는 건데, 이게 어린애들은 겁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쫄지 않기 때문에, 진짜 리터럴리 쫄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학습이 되고 세상에 경험이 있는 그런 개들한테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뇌를 쓰는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겁을 먹어야지만 눈을 감는다는 거. 그리고 이건 바람을 일으키면은 당연히 검사 오류가 나겠죠. 실제로 눈이 이걸 인식을 한 건지 아니면 바람 때문에 눈이 건조해서 촉각 때문에 반응을 한 건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꼭 바람 일으키지 않고 실제로 시각에 의해서 위협을 느껴서 눈을 감았는지 아닌지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으로 가는 그런 경로들을 보면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거 인지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눈 쪽에서 눈의 겹겹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올라오면은 이제 여기 익스터널 레티널 베리어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러스 받으면 이 안에 눈 안쪽이죠. 그리고 눈 바깥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신경이 이어질 텐데 이쪽으로 가는 방향에 이런 식으로 층층층층층층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 그 아래쪽에 보면 여기 아우터 뉴클리어 레이어, 이너 뉴클리어 레이어 뭐 이러면서 들이 있는데 여기에 로드 세퀀스 여기 바닥 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다즐 리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다즐 리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거냐면 눈부신 반사예요. 그래서 광원을 비추면 찡그리는 그런 현상을 관찰을 하는 거고요. 얘는 리플렉스니까 아무래도 대뇌 관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매우 강한 광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고요. 얘는 되게, 그러니까 눈뽕이 심해야지만 이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지속이 되면 망막 손상이 되고 이게 리페어가 안 되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백내장 환축한테 시신경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눈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보려고 할 때는 뚜렷하게 안 보이고 눈 상태가 안 좋아도 사실 이 정도 반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옵틱 너브랑 페이셜 너브, 그러니까 찡그리는 반사를 보는 거니까 얼굴 근육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빛이 딱 비쳤을 때 얼굴 근육이 얼마나 찌푸리느냐 이런 걸 확인하는 거고요. 이건 리플렉스니까 아무래도 대뇌 기능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반사를 보는 겁니다. 트래킹 리스폰스는 그냥 말 그대로 공 같은 거 던졌을 때 이걸 눈이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걸 이용해서 얘가 이게 잘 보이나 안 보이나 파악을 하는 거고요. 메이즈 테스트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장애물 같은 게 있어요. 장애물을 잘 빠져나가는지, 그러니까 얘도 눈이 잘 보이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양쪽 눈 한 번씩 가려가면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페브럴 블링크 리플렉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얘는 3차 신경이랑 얼굴 신경 이런 거 검사하는 용이고요. 그리고 퓨필러리 라이트 리플렉스라고 해가지고 PL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 영화에서 동공 비춰보는 거 있죠. 아까 의학 드라마 얘기하면서 신경 체크하려면 동공마사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양쪽 눈이 축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빛을 비췄는데 동공 축소 안 된다든가 이러면 뭔가 신경이 끊어지거나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 걸 파악하는 데 쓰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약자는 퓨필러리 라이트 리플렉스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센트럴 패스웨이의 펑션을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옵틱 너브 2번, 그리고 오큘러 모터 너브 3번. 이게 오큘러 모터라는 거는 눈돌림 신경이거든요. 이거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은 결국에 2번은 감각이고 3번은 운동신경입니다. 3번이 그러니까 눈의 운동을 파악을 하는 데 쓰이는 건데 3번 신경 중추가 손상되면 이게 어디가 손상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 원리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다이렉트랑 인다이렉트 둘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인다이렉트랑 다이렉트가 뭔지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쪽 눈에 자극을 주었을 때 반대쪽에서 동시에 나타나는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쪽 눈을 비췄는데 한쪽 눈은 짜그라드는데 한쪽 눈은 안 된다. 그러면 뭔가 3번 신경이 이상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 거예요. PLR의 중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다. 5번. 그러니까 아까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눈이 있으면 이렇게 뇌가 있잖아요. 이렇게 대뇌까지 가는 거. 여기가 비주얼 콜텍스라고 해요. 시각 중추거든요. 근데 여기로 가는 건 이제 눈이 의식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물이 뭐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보는 거고 그걸 보는 게 아닌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쪽으로 가는 건 우리가 인지하는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감당을 하는 걸 거고 여기서 이 5번으로 나타나는 여기가 프리텍탈 뉴클레우스라고 해서 PLR의 중추가 되는 겁니다. 자, 퓨필러리 라이트 리플렉스에 대해서 그래서 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게 옵틱 키아즘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시각교차잖아요. 시각교차에서 교차하는 시신경 비율이 종마다 차이가 큽니다. 이거는 그 개 품종마다도 달라요. 심지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시각교차율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개에서는 이제 종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왼쪽 눈이랑 오른쪽 눈의 약자도 알고 가면 좋습니다. OD라 그러면 덱스터가 들어가가지고 이건 오른쪽이라는 표현이고요. S가 들어가면은 시니스터라고 해요. 왼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손전등을 이곳저곳에다 비춰가면서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림을 보면은 정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정상적이니까 아무것도 안 비췄을 때는 적당히 있다가 빛이 비추면 쪼그라들죠. 이게 그러니까 2번 신경이 인지를 하고 3번 신경이 동시에 양쪽 눈을 쫙 가면서 양쪽 눈을 축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왼쪽에 비춰도 2번은 인식을 하니까 이게 중추까지 가서 중추 들어간 다음에 이게 양쪽 눈에다가 3번 신경 작용을 해서 이렇게 축동을 시킨 거고요. 왼쪽 눈에도 똑같고요. 오른쪽 눈도 똑같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이퍼런트 이펙트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무슨 의미겠어요? 들어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퍼런트는 나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퍼런트 디펙트라는 게 왜 있다라고 설명을 하냐면 지금 벌써 이상하죠. 양쪽 눈이 눈동자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환경에 있는데 이게 다른 게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이러면 이게 뭔가 양쪽 눈에서 인식을 해봤자 어차피 같은 중추로 들어오니까 2번이 고장나서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어느 쪽 눈입니까? 오른쪽 눈이란 말이에요. 오른쪽 눈에다 비쳤는데 오른쪽 눈은 축동이 됐어요. 그 말은 2번 신경은 작동을 했으니까 반응을 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어때요? 반대쪽 왼쪽 눈이 작동을 안 했습니다. 그 말은 인식은 했으니까 얘가 쪽으로 들어왔는데 인식 문제가 아니라 반응 문제다. 반응 문제니까 3번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도 봅시다. 얘는 왼쪽에다 쐈는데 오른쪽은 쪼그라들었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3번이 살아있는 거예요.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도 살아있으니까 얘가 반응을 했겠죠. 그러니까 2번은 살아있는데 3번이 죽어서 왼쪽 눈은 반응을 못했다. 왼쪽에 3번 신경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에이퍼런트니까 들어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퍼런트면 나가는 과정, 에이퍼런트면 들어오는 과정. 어떤 문제인지 봅시다. 일단 양쪽 짝짝인 거 벌써 이상하죠? 아, 병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근데 봐봐요. 얘는 지금 오른쪽 눈에다 비췄어요. 오른쪽에다 비췄더니 둘 다 쪼그라들었죠. 그러니까 감지가 제대로 됐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운동도 제대로 됐겠죠. 그러니까 2번, 3번 다 멀쩡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웬걸? 왼쪽에다가 비췄더니 축동이 안 일어났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오른쪽에다 비췄더니 축동까지 양쪽에 다 일어났어요. 그럼 2번, 오른쪽 2번 괜찮죠? 왜냐하면 감지 제대로 했으니까. 그리고 동작 괜찮겠죠? 양쪽 다 했죠. 동작. 그럼 3번은 괜찮은 거예요. 양쪽 다 괜찮아요. 근데 왼쪽 눈에다 했더니 어때요? 인지도 못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른쪽 눈도 작동을 못했으니까. 아, 그러면 이거는 이유가 뭐겠다? 왼쪽 눈에 감각이 고장났구나. 2번이 고장났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즐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시험 있잖아요. 이거는 뭐였냐면 싱그림 반사를 파악을 하는 거였잖아요. 싱그림 반응. 근데 얘 같은 거는 당연히 PLR이 있으면 베즐도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라이트 리플렉스가 있으면 당연히 2번, 3번에 문제가 없으니까 베즐 리액션도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베즐이 있는데 메나스 리스폰스를 못한다. 이러면 메나스는 아까 의식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베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메나스만 안 나타나요. 그럼 2번, 3번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문제예요? 2번, 3번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여기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돌아오는 이 운동신경이랑 감각신경 문제는 아닌 거고 이쪽으로 가는 경로만 지금 시각 중추까지 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시각 중추니까. 여기가 지금 문제니까 메나스, 그러니까 의식적인 거는 못 느끼고 반사적인 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디가 문제인지를 진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눈을 이용한 신경 검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PLR이 정상인데 안 보인다 라고 하면 시각 중추 문제고요. 그리고 PLR이 이상하고 안 보인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예 2번 신경, 그러니까 시각을 처음에 감지를 하는 신경부터 잘못된 거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PLR도 비정상이고 눈은 보인다라고 하면 이거는 3번 신경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볼 수는 있는데 반응을 못한다. 그래서 축동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는 중뇌에서 신경 전달이 안 돼서 중뇌가 어떤 걸 조절했어요. 원래 눈동자 같은 거 크기 조절하는 건 중간뇌예요. 근데 얘가 중뇌에서 신호를 딱 보내는데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3번 신경이 뭔가 이상하니까 눈을 쫙 쪼그라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뇌신경이 하는 일이 동공수축이랑 안구 움직임이 있는데 동공수축이 뭐 여기서는 테스트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동공수축은 결국에 3번 뇌신경의 핵 쪽에 있는 뉴클리우스 쪽에 있는 문제에서만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안구를 움직이는 기능은 사실 핵 쪽에서 하는 건 아니고 3번 뇌신경에서도 다발 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문제가 있는데 사시가 없는 경우에는 핵 쪽에서만 문제가 생긴 거고요. 사시가 생겼다라는 건 다발 쪽에 문제가 생겨서 근육 움직임이 잘못됐다. 그래서 한쪽으로 눈이 틀어졌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3번 뇌신경 안에서도 어떤 문제인지를 또 추론해낼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뇌신경에서 일부 예를 들면 근육을 조절하는 부분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얘는 안검하수, 눈의 근육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눈꺼풀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문제를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3번 신경에서도 동공수축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그건 나름대로 또 다른 증상, 예를 들면 사시라든가 눈꺼풀이 처진다든가 하는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재밌어요. 이거 보면은 라이트 아이랑 레프트 아이 있습니다. 이거 뭔가 양쪽이 부동, 아니소코리아라고 하는 동공 부동이 있죠. 이상한데 여기서 왼쪽에다가 했더니 둘 다 쪼그라들었습니다. 근데 오른쪽 눈에다 했더니 안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당연히 2번. 감지가 안 된 거죠.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반응은 둘 다 됐다는 건 3번은 둘 다 살아있다는 거고. 근데 오른쪽에다 했을 때만 반응조차 안 됐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귀류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오른쪽 눈, 왼쪽 눈, 그리고 시각 교차는 여기서 오른쪽 눈의 시야는 왼쪽 눈으로 가고 여기서도 오른쪽 눈의 시야는 왼쪽 눈으로 가고 왼쪽 눈의 시야는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교차가 일어나는 겁니다. 양안산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양안산동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양쪽이 다 눈이 축소가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어떤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냐? 이런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 교차 부분이 아예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각 교차가 일어나서 하나로 모여서 가는 그 길목이 끊어져 버리니까 양쪽으로 다 2번 끊어짐이 발생을 하는 거죠. 2번에 의한 신호 전달이 양쪽으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눈에다 비추더라도 다 산동. 그러니까 축동이 못 일어나는 상태. 그냥 눈이 벌어져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고요. 얘는 그 다음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쨌거나 오른쪽 눈에다 빛 비추면 피해라는 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왼쪽 눈에다 하더라도 피해라는 정상으로 나타나겠죠.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예를 들어서 이쪽 눈에서 여기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눈이든 오른쪽 눈이든 이 초록색 부분은 가고 초록색 부분은 가고 빨간색 부분은 또 가고 빨간색 부분은 가지만 중요한 게 어쨌거나 초록신경 부분이 끊겨도 왼쪽 눈이든 오른쪽 눈이든 이쪽으로 가는 경로는 두 쪽 눈에 다 있잖아요. 원래 이런 식으로 신경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시야가 지금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오른쪽 시야가 오른쪽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교차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시각 교차가 있다고 해서 왼쪽 눈은 무조건 오른쪽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반띵반띵해서 간단 말이에요. 물론 반띵이 아니라 동물 종마다 또 다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일부만 고장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경우에는 피해라는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신경에 의해서 전도되던 이 초록색 붙어있는 부분이 있죠. 초록색 붙어있는 부분은 제대로 신경이 작동을 못하니까 시야의 일부분이 깜깜하게 결손된 것처럼 나타나겠죠. 그거를 인지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왼쪽에서 메나스 리스폰스가 안 나타나는 걸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메나스 리스폰스가 시야의 일부분에서 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피해란 테스트는 양성으로 나오지, 양성이 아니라 괜찮은 걸로 나오지만. 그리고 사시가 있는 경우에는 익스터널한 리전 있잖아요. 3번 뇌신경에서 다발 쪽에서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랄 테스트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신경이 이상한 것 같다 싶은 소견이 있으면 그게 보통 뭐로 나타나냐면 3번 뇌신경에서도 바깥쪽, 그러니까 다발 쪽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뭔가 PLR 테스트는 제대로 나타나더라도 눈이 사시가 생긴다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오큘로모터 너비 손상이랑 똑같지만 사시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터널에 문제가 생기면 핵 쪽의 문제니까 축동이 잘 안 되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호너스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교감신경이 끊겨서 부교감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부교감이 강하게 나타나면 되게 축동이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교감신경계 약물로 치료를 해줍니다. 약물 처치 후에 이제 산동이 다시 일어나게 될 거고요. 교감신경 작용을 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3번 신경의 작용이 이제 애매하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예요. 교감신경이 끊겨서 작동을 못하니까 그렇게 나타났던 건데 3번 신경이 뿜던 교감신경계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대신 투여해주게 되면 당연히 산동도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사만검의 그런 위축 같은 것도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의 교감신경 체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교감신경계 작용을 하기 위해서 쓰는 약물은 암페타민 계열의 약물입니다. 암페타민 처치 후에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지금 이런 구조로 생겼어요. 눈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서 원래 교감신경계 작용은 이쪽에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교감신경계 약물을
대신 투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끊어진 줄 알고 약물을 투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시냅스에서 전도가 되니까 여기서 눈에 작동을 해야 될 거예요. 눈에 작동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끊어졌다. 그럼 여기에다가 암만 약물을 때려 넣어서 전달을 해주더라도 여기가 끊어졌으니까 작동을 못 하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2번 쪽이 문제인지 3번 쪽이 문제인지도 테스트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목줄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목줄을 하면은 저기가 되게 손상이 되기가 쉽다 그래요. 그리고 안과 검사로 또 중요한 것들을 짚어 나가려고 하는데, 자, 제일 많이 쓰는 마지막 검사만 해보자면요. 퍼킨즈의 센선 리플렉션이라고 해가지고 퍼킨즈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눈에다가 얇은 슬릿처럼 된 빛을 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눈에다가 비스막에 저렇게 슬릿처럼 빛을 쏘는 거예요, 얇게. 그러면은 저기에 뭔가 눈에 구조물들을 투과하면서 저렇게 선들이 생깁니다. 어떤 구조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띠처럼 나타나는 거죠. 우리 유리창에다가 불빛 비추면 유리창에 그 불빛 문양 남잖아요. 이중창이면 2개 남고, 삼중창이면 3개 남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는 건데, 여기에 뭔가 뿌옇게 뜨는 게 있으면 이게 안쪽에 세균 감염이 있거나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방수 흐림이라고 하는데요. 아쿠에이어스 플레어라고 합니다. 얘는 포도막염 같은 것 때문에 내피세포에서 염증세포가 빠져나와서 뿌옇게 보이는 거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뿌옇게 보이거든요. 뿌옇게 보이는 거는 병적인 소견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변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검안경을 쓰게 되는 거고요. 안구의 내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병변을 직접 이렇게 딱 보고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거를 병변의 위치를 기술하기 위해서 디스크 디스턴스라고 해서 옵틱 디스크의 지름을 기준으로 서술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과 진료를 할 때 쓰는 그런 단위에 대한 방법이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